안녕하세요.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늘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감당 못할 빚을 이제 해결 못하는 거죠.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활고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한탕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그 돈을, 이자를,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기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생활고 때문에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대책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고요. 투기와 탐욕 욕심 때문에 돈 빌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그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잘 구분돼서 처리가 될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건 뭐다? 과거에 비해서 20대 30대들의 그 부채 때문에 몰락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 청년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기득권들, 원래 가진 자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항상 더 나은 자세로 욕심을,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주식 해가지고 돈을 크게 깨먹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투자했더니 돈이 벌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10%, 20%, 30%를 버네. 내가 100만원 넣었더니 2, 30만원 벌었네. 이거 1000만원 넣으면 200만원, 300만원 생기고 1억 넣으면 2, 3천이 생기는 거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악착같이 저축을 해도 500만원, 1000만원 모으기가 어려운데 주식 했더니 그냥 2, 3천이 멀리네. 그래? 좀 더 빌려봐. 그래가지고 2억, 3억을 굴리는 겁니다. 미친 거죠. 2억, 3억 굴려가지고 5천, 6천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렸죠. 현실은요, 2억, 3억의 돈이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 오는 거고, 또 좀 더 지나니까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버티지도 못하는 거죠. 휘날리는 거고 쫓기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만 다 되면 참 좋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여유자금,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빚내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없고요. 빚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탁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수십억이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다음번에 분명히 또 비슷한 짓을 저질러서 돈을 날려먹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사기꾼이고 관련 업계가 양아치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주식 있잖아요. 주식. 지금 주식 주가가 2400점 되잖아요. 2400점 되는데 저게 정상적인 주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한때 주가가 3200,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영원히 4000 되고 5000 될 것처럼 떠들어댔죠. 근데 그거 다 가짜이고 허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 아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사기 아닌가요? 가짜 아닌가요? 그게 진짜 가격인가?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오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번에 안 끼어들면은 나도 부자가 못 될 것 같고 영원히 거지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뛰어들었죠. 근데 문제는요, 금리가 이제 오르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0%가 되고 12%, 14%, 15%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아서 안 되니까 신용카드 대출 쓰는 거죠. 신용카드 대출은 뭡니까? 거의 사채에 육박하는 금리를 물어야 됩니다. 15%가 넘어갑니다. 가산까지 더하면 그냥 법정 최안도인 20%까지 그냥 가는 거죠. 일각에서는 법정 한도 이자가 높아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사금융으로 금리를 과다하게 올려가지고 그 과다하게 올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평생 동안 빚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저 법정 최고 금리가 조정이 돼서 20%로 멈춰져 있는 건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거고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의 뉴스만 보고 빚내야 되는데 대출해줘야 되는데 대출 안 나온다고? 그럼 금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빚을 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뭐 그냥 남의 이야기 그냥 드라마에서나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세계의 그 빚이 우리 현실 세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인생은 파탄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집안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밖으로 일하러 다녀야 되고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자기들끼리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뭐 불량해지는 거죠. 불량해지다가 뭐 집에서 관심도 못 받고 애정도 못 받으니까 그냥 가출하는 거고요. 가출하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섞여가지고 거루패밀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몸 팔고 범죄 저지르고 뭐 그러면서 막장 인생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까요? 못하는 거죠. 저 하청민의 삶을 두고두고 사는 거죠. 룸사롱 다니고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뭐 연락책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장 인생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동거하고 애 싸지르고 또 책임 못 질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뭐 답이 없으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인생이 그냥 개판되는 거죠. 그냥 하청민으로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입니까? 너무 적나라합니까? 아니면 너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까? 이래저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고금리로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를 넘어가는 부동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충청권이라고 합니다. 충청권.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데 앞으로는요. 어떨지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세상 살아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보통 한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저렇게 빨리 나타난다는 건 그동안에 거품이 엄청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빚을 우습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빚지는 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